안녕하세요, 자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무축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측천무후로 잘 알려진 무축천은 624년 당나라 개국공신 무사화과 수황실 출신인 양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종의 본처인 장손황후가 서거한 2년 후인 637년에 태종이 무축천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궁으로 불러들여 그녀를 오품제인으로 책봉하였습니다. 648년 태종은 병세가 심해져서 태자 이치에게 황위를 물려줄 결심을 하고 자신의 곁을 지키게 했는데, 이치는 태종의 침전에서 간호를 하는 무제인과 마주쳤고 자신보다 4살 많은 그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죠. 이듬해 태종이 죽고 이치는 황위를 계승하였는데, 무제인은 다른 후궁들과 같이 비구니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왕황후가 남편 고종의 총애를 받고 있는 소숙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제인을 끌어들여서 무제인은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이품 소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무소위는 고종의 사랑을 독차지한 후에 황후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하였죠. 654년 무소위는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몰래 이불로 덮어 죽인 뒤에 그 살인죄를 왕황후에게 덮어 씌웠는데, 고종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왕황후를 폐위하고 무소위를 황후로 책봉하였습니다. 왕황후와 소숙비 다툼 속에서 뜻밖의 무황후가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660년 고종의 병세가 심해져 정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무황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는데, 그녀는 고종이 원하는 일이라도 자신의 뜻과 다르면 시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사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고종은 무황후를 폐위하기 위하여 상관을을 시켜 상소를 하도록 하였으나 무황후에게 발각되었고, 무황후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고종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였죠. 그리고 상관인은 영모 사건을 통하여 감옥에서 사망하였으며, 사실상 이때부터 당나라는 무황후의 손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을 쥔 무황후는 674년에 황제의 명의이긴 하지만 본인의 뜻을 담아 건업 12사를 발표하여 통치의 기틀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성과 중서성을 거치지 않고 관직을 남발하는 남관 정책을 실시하고, 궁성 남문으로 출입하는 일반 관리와 달리 북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북문학사를 우대하며 과거나 매관을 통하여 비관록 집단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것 등은 무축천의 통치술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죠. 비록 당 고종은 유약하고 무능한 황제였지만 중국이 그의 시대의 역사상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무황후의 뛰어난 통치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겠습니다. 683년 고종이 사망하고 황태후가 된 무황후는 자신의 셋째 아들 중종 이현을 폐위하고 막내 아들 예종 이단을 꼭두각시 황제로 즉위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684년 당나라 개국공신 중 한 명인 이적의 손자 이경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여릉왕으로 강등된 중종의 복위를 명분으로 걸었지만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무황태후는 개국공신 이적을 부관 참시함과 아울러 이경업 등 반란군의 잘린 머리는 저작거리에 매달아 황태후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무황태후는 백성을 곧 국가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민생고를 잘 해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반란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반란자들을 도와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고종의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과 무황후 사이에는 이홍, 이현, 이단 등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이홍이 고종의 5째 아들이자 무황후의 큰아들이고, 무황후가 황후로 책봉될 때 이홍도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홍은 675년 24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여 동생 이현에게 태자의 자리가 돌아갔죠. 그리고 이현은 무황후의 전행에 저항하다가 폐서인되어 궁중에 유폐되었고, 이후 모반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29살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이후에는 셋째 이현이 태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당나라 제4대 황제 중종이고 683년 고종이 56세로 사망하면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황후는 아들의 즉위에 따라 무황태후로 추대되었죠. 그리고 684년 막내 아들 이단을 꼭두각시 황제로 앉혔는데, 그가 당 제5대 황제 예종입니다.
예종은 무황태우의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이미 무황태우가 진정한 황제임을 알고 있었죠. 무황태우도 더 이상 수렴청정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90년 9월 그녀는 자신의 존호를 성신 황제에 국명을 주라 고치며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무주라 칭하며 동도 낙양을 신도라 명명하고 도성으로 삼았죠. 아울러 당 제5대 황제 이단을 자신의 태자로 책봉하였으며 이단에게 무시성을 하사하여 황희 계승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즉위 후 무축처는 요즘의 신문고 같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나 부패한 신하들을 관리하였는데 워낙 잔혹한 형벌이 뒤따랐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밀고에 걸려들면 그 누구든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축처는 홍리를 통하여 감옥에 있는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내준씨는 무축천의 눈엣 가시였던 당나라의 이씨 종친들을 모두 죽이는 사냥개 노릇을 하며 중용되었고 이런 내준신에게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하였으며 무축천의 총애를 얻은 그는 더욱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자들을 모두 처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계속해서 민심이 들끓게 되자 무축천은 697년에 내준신을 저잣거리에 참수해버렸는데 백성들은 내준신의 배후가 무축천이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이렇듯 무축천은 홍리를 이용했지만 그들은 권력 유지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홍리들은 무축천의 술책을 모르고 한바탕 칼춤을 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하의 악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태원 출신의 적인걸은 고종 때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계에 진출하였고 법관으로서 완벽한 업무 처리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축천이 황제로 등극한 1년 후인 691년에 재상에 임명되었고 내준신의 계략으로 자천되기도 하였지만 697년 다시 재상이 되어 북방에서 돌궐을 몰아내는 공적을 세웠죠. 재상이 된 이후 그는 모든 사무를 직접 처리하려는 무축천을 설득하여 국가의 실무를 시스템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보다 어리지만 존경했던 적인걸이 700년의 세상을 떠나자 무축천도 총명한 기운을 잃고 점차 노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가 계속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적인걸이 죽기 전에 무축천에게 추천한 장간지, 요숭, 환원범 등의 충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670년 67세의 나이로 황제에 등극한 무축천은 이후 설회의, 심남구를 거쳐 장창종과 장혁지 형제에 이르기까지 남총을 통하여 회춘을 욕망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20대인 장창종과 장혁지 형제는 80세에 가까운 무축천의 몸과 마음 그리고 처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였죠. 무축천은 더 이상 현란한 통치수를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형제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아울러 698년에 제국의 운명을 가를 태자 책봉 문제에서 두 조카 무승사, 무삼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축천은 결국 자신이 폐위했던 셋째 아들 이현을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무축천은 후계자를 정한 후에도 여전히 장창종과 장혁지에게 의존하였는데 705년에 이르자 무축천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죠. 이에 장간지 등 대신 5명이 금군 500명을 이끌고 신룡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장간지는 무축천의 침소를 급습하여 장씨 형제를 살해한 뒤 소란에 놀라 깬 무축천에게 장씨 형제가 반란을 회책하여 태자의 명을 받아 둘을 살해했으며 폐하께서 태자를 새 황제로 추대하여야만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무축천은 이것이 황위를 내놓지 않을 경우 본인을 죽이겠다는 뜻임을 알아차렸고 3일 후 결국 태자 이현을 황제로 추대하라는 어명을 내렸으며 다음날 중종 이현이 22년 만에 다시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중종의 복위 후 대신 5명이 모두 왕으로 책봉되었으므로 신룡정변을 오왕정변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 무축천의 무주시대가 끝나고 당나라가 부활하게 되었죠. 새로운 황제에 등극한 중종은 무주시대의 모든 제도를 폐기하고 당나라 시대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축천은 동도의 상양궁으로 거처를 옮겼지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화장술로 자신의 늙은 모습을 감추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705년 11월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무축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그녀의 인생에 대한 논쟁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봉건 시대의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꿈을 현실에서 펼쳐낸 그녀 또한 초기 당나라를 이끈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